자, 안녕하세요. 우리 시대의 박국림입니다. 저번에 잡초와의 동행을 말씀드렸는데 이번에는 꽃과의 동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연정원을 제가 만들 때 처음에 하는 방식이 땅의 노출을 좀 피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원하는 식물들을 딱딱딱딱 심어서 저는 보통 식물의 키만큼을 떼어서 심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또 다른 식물을 심고 또 다른 식물을 심는데 그래도 땅이 보이거든요. 그랬을 때 쓰는 방법 중에 하나가 1년생을 투입하는 겁니다. 1년생을 투입해서 땅을 먼저 피복하게 만듭니다. 그 피복하려 하면 잡초가 들어오는 걸 늦춰주고요. 그 다음에 본 식물들이 자라서 풍성하게 꽃을 피는 시간까지 아이들이, 이 1년생 아이들이 꽃을 피게 해주거든요. 자, 아래를 한번 볼까요? 이게 지금 알리슴하고 니나리아를 혼합해서 파종하고, 물론 이제 먼저 품종을 먼저 심고 꽃을 심고 니나리아와 알리슴을 종자를 파종해서 지금은 본 꽃은 아직은 꽃을 피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니나리아와 알리슴이 꽃을 피워가지고 땅을 거의 피복을 다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장점은 뭐냐? 바로 잡초입니다. 옛날에는 잡초와 동행하십시오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잡초가 아니라 1년생과 동행하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마찬가지입니다. 잡초가 되었던 1년생이 되었던 1년생들은 아시다시피 어느 정도 자라다가 사라져주는 그런 친구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만약에 키가 20cm밖에 안 된 이 패랭이보다 더 큰 친구, 더 세대기 좋은 친구를 심으면 안 되겠잖아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거기에 맞도록 씨앗을 선정을 해서 적용해 주면 좋은데, 이런 알리슴이나 니나리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소프트하면서도 키도 어리고 또 다른 식물한테 이렇게 방해를 주는 그런 친구들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잘 섞습니다. 그리고 또 섞는 방법 중에 하나는 여기에도 다년생을 섞을 수 있는데 바로 그게 부추, 알리움 속 식물들입니다. 산부추라든지 우리 부추라든지 아니면 둥해부추라든지 이런 친구들을 섞어서 뿌려도 아주 좋은 그런 친구들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구조미를 갖는 리아트시스라든지 또 백합이라든지 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이사이 심어서 서로 경쟁하지 않도록, 그러면서도 서로 화목하게 만들어가는 정원을 꾸미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쫙 보시면 본 식물들은 또 자리를 잡았습니다만 아직 꽃은 안 피고 있고요. 그렇지만 1년생들이 쫙 꽃을 피워주고 있는 이 과정을 보십시오. 이렇게 정원을 구성하면 잡초도 덜 매도되고요. 또 식물들이 주는 이런 감동을 볼 수 있습니다. 잡초나 우리 1년생 친구들과 동행할 때는 내가 추구하는 정원의 형태가 먼저 중요합니다. 내가 심을 친구가 서 있는 친구인지 런드가 뻗어가는 친구인지 땅속 줄기를 빼는 친구들인지를 보고요. 그 다음에 그 친구가 키가 얼마나 자라는지도 점검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여기에 망초대가 들어온다고 그러면 망초대는 뽑아줘야 됩니다. 만약에 여기에 명아주가 들어온다고 그러면 명아주는 뽑아야 됩니다. 만약 여기에 1년생 코스모스가 땅에서 나온다 그래도 그거는 제거를 해줘야 내가 원하는 정원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궁합을 맞추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정원 식물에도 궁합이 있고 성격이 있습니다. 잡초 중에서 정원의 성격에 따라 다르지만 우리가 특별하게 잡초 중에서는 강하게 보고 있는 게 뭐냐면 쑥, 또 명아주, 그 다음에 망초 이런 것들을, 그 다음에 요즘에는 또 땅이 많이 물러지면서 비가 오는 우기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소리쟁이도 우리 정원에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이런 친구들은 키가 일단 크고요. 자기 자리를 차지하면 남한테 자리를 잘 안 내주는 친구들입니다. 그 다음에 친구들은 종자를 또 매우 많이 뻗뜨리는 친구이기 때문에 이런 친구들은 경계를 해야 되고요. 그런데 그런 친구들이 보통은 2년생 식물들입니다. 2년생 식물들은 어릴 때 빨리 제거해주면 전혀 장애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게 어느 정도 자라서 꽃이 피고 난 다음에 제거하려고 그러면 뿌리도 뺏기가 어렵지만 나머지 우리 정원의 식물들한테 장애를 치게 만들기 때문에 오히려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친구들은 빨리 제거해 주는 게 좋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화분과 식물입니다. 화분과 식물이 너무 과하게 되면 이 정원을 망치게 되는데 그게 바로 수쿠랭이라든지 억새라든지 파니쿰이라든지 이런 친구들은 길이 생장을 하기 때문에 옆에 친구들을 봐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종자를 퍼뜨리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그 종자가 옆에 떨어지면 그 다음에는 훨씬 많은 친구들 자라게 되죠. 그래서 수쿠랭이나 억새 같은 종자를 맺지 않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괜찮은데 종자를 맺는 친구들은 수쿠랭이 꽃을 피워서 어느 정도 활짝 보여주고 난다면은 종자만 모아서 싹 잘라주면 그게 유지될 수 있습니다. 그거는 관리 방법이니까 지금은 정원과 다른 식물들이 잡초들이 융합해서 살 수 있는가를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산제비나비와 산호랑나비가 우리 정원에 왔습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나비는 영내 곤충입니다. 영외 곤충이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나비들이 먹는 식물, 나비들의 유충이 먹는 식물들을 놔두면 자연스럽게 나비가 우화해서 우리 정원에 풍부한 나비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조금 전에 봤던 산호랑나비나 여기 왔네요. 다시 왔네요. 예, 보세요. 산제비나비나 이런 친구들이 먹는 음식 중에 하나가 방풍입니다. 배추흰나비가 많이 나타나는데 그 배추흰나비는 냉이, 여기에 냉이가 뭐가 있었냐면 서양 속속이풀이라고 유럽 속속이풀이라고 있었습니다. 그 잡초와 동행한다고 했을 때 그 친구들을 또 먹고 사는 나비가 있습니다. 그 나비가 배추흰나비고요. 지금 산호랑나비도 나왔고 산제비나비도 나왔는데 그 친구들은 지금 이 방풍, 우리가 먼저 먹고 난 그 방풍나무가 어느 정도 이제 딱딱해지면 지금 이제 꽃대를 올리고 있거든요. 이 꽃대가 올릴 쯤 해서 나타나는 친구들이 저 제비나비 유충이 되겠습니다. 근데 저 친구는 여기서 주로 많이 맴돌게 됩니다. 왜냐하면 저 친구들이 알을 깔아야 되는 장소도 여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태어나서 여기에 알을 까야 이 벌레들이 알이 깨 나오면 먹을 수 있는 식물이 이 식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차 지금 나온 친구들이고 6월 20일 정도 되면 다시 이제 부화가 되는데 그때 되면 내가 알죠. 야, 너 왔구나. 그러면 그때 유충들이 아주 컬러풀한 색깔을 가지고 녹색과 노란색의 그 컬러풀한 색깔을 가지고 손가락만하게 큰 친구가 이게 뜯어먹고 있죠. 그러면 이제 조금 있으면 나비 나오겠네. 그러면 조금 있다가 더 많은 나비가 나타나게 됩니다. 정원에서 동물과 곤충과 같이 가는 것도, 잡초와 같이 가는 것도 하나의 좋은 동반자입니다. 정원에 나비가 있다면 정원이 아주 정적이지만 저 동적인 곤충이 나타나서 나비가 나타났을 때 훨씬 마음이 더 정적으로 바뀌면서 뭐라 그럴까요? 다채로워진다고 그럴까? 정원에 다채로움을 넣을 수 있고, 또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저 활동적인 아이들은 저 곤충이 왔을 때, 저 나비가 왔을 때 훨씬 더 정원과 빨리 친숙해질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고양이도 있고 닭도 있고 토끼도 있고 나비도 있고 벌도 있는 정원입니다.